안녕하십니까. 전편에는 망원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에는 광각 렌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광각 렌즈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렌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하다 보면 표준, 광각, 망원 렌즈를 하나씩은 구비하시게 되실 겁니다. 또는 광각계의 줌렌즈라든가 망원계의 줌렌즈, 표준 마이크로 렌즈 이런 식으로들 아마 세트를 구성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광각 렌즈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각 렌즈의 특징 첫 번째는 광각 렌즈는 화각이 넓다라는 얘기죠. 제가 망원 렌즈에서 말씀드렸듯이 망원 렌즈 화각이 이 정도의 각도를 갖는다면 광각 렌즈는 이만큼의 각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각 렌즈는 어느 때 쓰는 것이 편리할까요? 아주 보통 예를 들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단체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볼까요? 단체 사진 뭐 예식장에서 결혼 사진을 찍는데 나중에 신부 신랑 가족들 다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쫙 모이잖아요. 근데 내가 50mm로 찍어도 되죠. 저 뒤로 허벌나게 막 뛰어가고 50mm로 척 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물러날 공간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뭐 생일 파티를 하거나 가족 모임을 갔는데 모이세요. 그랬더니 열 몇 명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집이 100평이야. 그럼 상관없어요. 뒤로 달려가서 망원 렌즈로 찍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대체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진을 찍다 보면 내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카메라에서 광각 렌즈를 꺼낸다는 얘기예요. 광각 렌즈. 그게 몇 미리였든 간에 표준 렌즈보다 화각이 넓은 렌즈, 망원 렌즈보다 화각이 넓은 렌즈는 표준 렌즈도 있기 때문에 표준 렌즈보다 화각이 넓은 렌즈를 우리는 광각 렌즈라고 용어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화각이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광각 렌즈는 광각 렌즈나 표준 렌즈에 비해서 피사계 심도가 깊다. 자, 피사계 심도가 계속 나오죠. 지금 렌즈 편에 대해 나오세요. 이 피사계 심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다 그러면 제가 강좌해 놓은 피사계 심도란 무엇일까라는 편을 찾아서 한번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피사계 심도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 정의를 하면은 사진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우리는 피사계 심도라고 용어 정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야, 그럼 피사계 심도에서 우리가 초점 맞은 부분이 그 부분 맞은 피사계 심도가 그거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스크린상에 어떤 스크린을 보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매트 스크린이 됐건 스프리트 이미지 스크린이 됐건 그거는 언어의 가선상선에서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럼 초점이라는 건 뭐예요? 그 렌즈가 최고의 해상력으로 도달했을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리개를 조여주면 피사계 심도가 어떻다고요? 깊어지고 조리개를 열면은 피사계 심도는 얕아진다는 얘기예요. 망원 렌즈는 피사계 심도가 깊고 광각 렌즈는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문제 낼게요. 망원 렌즈 200mm 5.6하고 광각 렌즈 뭐 20mm 조리개 4하고 어느 게 피사계 심도가 깊을까요? 하나는 5.6이에요. 아까 조리개를 조이면 피사계 심도가 깊어진다 그랬죠? 조리개를 열어주면 피사계 심도가 얕아진다 그랬어요. 문제 냈잖아요. 200mm 아니 좋아. 200mm f8하고 광각 렌즈 20mm 조리개 f4하고 두 스텝 차이가 나요. 노출 배수는 4배죠? 어느 게 피사계 심도가 깊을까요? 그래도 광각 렌즈가 피사계 심도가 깊어요. 조리개를 조이고 여는 거하고 망원 렌즈랑 비교한다면.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피사계 심도가 광각 렌즈가 깊다. 그래서 펜 포커스를 시킬 때 굉장히 유리한 렌즈다. 그래서 이제 광각 렌즈들을 이제 풍경사진 찍을 때 보면 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맞춰야지 그랬을 때는 광각 렌즈에다가 조리개를 8이나 열어나 짜면은 해상력도 굉장히 좋아지는 시점이고요. 피사계 심도도 궁극적으로 거의 뭐 한 30cm에서 아니 3m, 2-3m에서 무한대까지 초점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사진을 많이 찍으시다 보면은 이제 몸에 와닿죠. 그게. 머리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뭐 손하고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난 그렇게 안 돼야지 그래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사진 그만해야지. 절대 사진 그만 못 듭니다. 시작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광각 렌즈는 원근감이 뚜렷하다. 망원 렌즈에서는 원근감을 압축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광각 렌즈는 원근감이 뚜렷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광각 렌즈를 갖고서 가까이 다가가죠. 어떤 피사체에 대해서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찍히고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 찍혀요. 그래서 원근감의 압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근감 효과를 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인 렌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그러니까 얼굴은 고상한 표현이고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 있죠. 제가 자주 쓰는 말. 맞박. 맞박을 딱 광각 렌즈로 갖고 와서 들이밀면은 파인더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코는 이만하게 보이고 이 눈은 뒤에 가서 조그맣게 보이게. 그런 원근감 효과로 그런 것만 또 찍으셨던 역사적으로 전설적인 사진가들도 몇 명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역사는 안 가리킨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사이트는 그 위주로 가고 다른 분이 아마 그런 건 강의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누가요? 저 앞에서 촬영하고 계신 분. 그때는 내가 저쪽 가서 촬영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이제 고급 강좌에 속해요. 이거는. 레트로 포커스 타임 렌즈의 설계가로 거의 다 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혹시 라이카의 M6라든가 라이카 렌즈들, 거리 견도식 카메라, 또는 옛날에들 이렇게 그냥 붙박이 렌즈 달려있는데 거리 견도식 따로 보는 창의 카메라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런 카메라들은 어때요? 밀러가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에. 밀러가 없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SLR 카메라는 밀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SLR 카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밀러가 있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뭐라고요? 망원 렌즈도 얘기했지만 렌즈의 제2주점. 렌즈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렌즈의 제2주점으로부터 필름면까지 거리가 렌즈 초점 거리예요. 그러면 20mm다 만약에 광각. 그러면 어때요? 이게 2cm가 돼야 돼요. 2cm. 그러면 밀러에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했어요? 망원 렌즈를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광각이 돼요. 그거를 어떤 렌즈라고요? 그렇게 설계한 타입의 렌즈를 레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수차가 많이 생겨요. 수차가. 구면 수차라든가 비점 수차라든가 이런 수차에서 물론 설계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정을 했지만은 대칭형 렌즈에 대해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칭형 렌즈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조리개 제2주점이에요. 이게 대칭형 렌즈예요. 앞렌즈랑 뒷렌즈의 구성이 거의 같아요. 이 렌즈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차가 굉장히 양호하게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은 매수의 렌즈로 렌즈를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차가 양호하게 보정되니까 그 수차를 잡기 위해서 렌즈를 더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콘트라스트가 강조가 돼요. 렌즈로부터 반사되는 빛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밀러가 없는 렌즈에는 거의 대칭형 렌즈를 설계를 해요. 왜? 밀러가 없기 때문에 필름면이나 찰상 소자에 닿지만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mm 렌즈를 만약에 설계를 한다 그래도 2cm면 안 닿거든요. 이렇게 되는 초점도 정확히 맞춰줄 수 있죠. 원래는 이 렌즈가 더 좋은 거예요. 설계상으로 따지면. 근데 밀러가 있는 카메라에서 이렇게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트로 포커스 타임 렌즈를 만든다. 이거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어떻다? 수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그렇게 띌 만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초광각 렌즈로 내려갈수록 이미지 서클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주변부 광량 부족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미지 서클, 참 이미지 서클 이거 지금 하려니까 시간적으로 좀 모자르긴 한데 뭐 이미지 서클은 다음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자, 그럼 광각 렌즈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각이 넓다. 그래서 단체 사진이나 물러날 수 없는 공간에서 넓은 화각을 확보할 때 좋다. 피사계 심도가 깊다. 그래서 팬포커스 사진을 찍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 원근감이 뚜렷하다. 가까운 곳은 더 크게, 멀리 있는 곳은 더 작게. 이런 원근감의 표현을 할 때는 광각 렌즈의 만의 특징이다.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다. 레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로 거의 설계가 돼 있다.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올림푸스한테. 올림푸스 요즘 팬 F인가요? 그게 나왔는데 그건 분명히 45도 밀러가 없어요. 또 하나. 삼성이나 내셔널에서도 그런 카메라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공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답답해서. 그 렌즈를 비대칭 렌즈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레트로포커스 설계 이런 설계를 해서 쓸까요? 왜 저는 비대칭 렌즈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안 만들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비대칭 렌즈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란 말은 맞지 않겠네요. 설계가 쉽고 렌즈 성능이 좋습니다, 여러분. 올림푸스나 이런 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비대칭 렌즈로 만들었다 그러면 저는 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 렌즈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